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필성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가 조응천 의원이고 민주당 의원 14명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김 변호사님, 이게 어떤 법안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부르는 이 체계가 네. 실제로는 이제 위기 질서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고요. 네. 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좀 더 엄격한 국회의 발의 조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좀 그런 복잡한 구조가 있고요. 그 헌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만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법률로 하나하나 다 자세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그 하위 법령들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하위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이 그 법률을 기초로 해서 그 법률의 하위 법령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또는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네.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법규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네. 이 법규명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총리, 그다음에 주무부처 장관 등에게 있는데 그건 헌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그 근거 법령인 법률의 기초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위 법령들이 상위 법률에 위반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법기관인 정부가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이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마음대로 만들다 보면 상임법령을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학계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법률에 기초했을 때 이 하위 법령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건 너무 좀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사실 입법부인 행정부가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기초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 만들어진 시행령, 시행규칙 그런 행정법령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제도 심사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이상의 권한이 국회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든 국회가 만든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 만든 거다. 또는 우리가 이런 의미로 만들려고 권한을 준 게 아니다. 상위 법령인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고치라는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법에 두자는 네. 것이 조응천 의원의 개정안입니다. 그렇군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패싱 방지법,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법이라는데 여야 간 입장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일단 여당의 입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이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거 아니냐. 반면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이게 정부의 발목 잡기냐,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검수 완박을 넘어서 정부는 또 행정부 완전 박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그 이유는 신인규 변호사님 뭡니까? 왜 이게 행정부 완전 박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네. 사실 이것이 그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지금 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의 배분과 이거는 좀 연관지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조응천 의원이 주장하는 저런 주장들은 이제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고요. 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 권한은 우리 헌법에 보면은 107조 2항에 법원이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법부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 사법부의 권한을 지금 입법 권력을 통해서 그 사법권까지도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 법원에서 이거는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될 문제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사실 이것은 그 여야의 그 위치 변경에 따라서 과거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서로 공수만 바꿔서 그렇죠. 같은 주장을 좀 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이 튀어나옴으로써 지금 국회가 사실 원구성조차도 하고 있지 못한데요. 지금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또 한 번 여야가 또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더 공전하고 냉각
부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야 모두 서로 발목을 잡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서로의 주장인데 김필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분히 그런 의도가 좀 있습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뭐 발목을 잡는다기보다는 양쪽 다 사실 좀 불편한 법안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신은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뭐 지금 와서 이제 입법이 좀 과다한 게 아니라는 논의가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행정부의 그 입법 관련 권한들이 너무 큰 게 아니라는 지적들은 학계에서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하는 게 가능한 나라고요. 그리고 정부 입법안이 대부분 그 훨씬 더 자세하고 정교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 입법안들이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 입법안들을 흡수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 과정에서도 사실상 정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회가 이제 우리나라는 법규 명령이 또 매우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국회 그런 법규 명령들, 그 행정 명령들을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그 법률의 원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심하다라는 그런 네. 논란들이 사실 좀 있었고 예. 거기에 대한 논문들도 제가 오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심지어 법제처 같은 이제 국가 사이트 등에서도 서비스하는 그 학술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리들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어느 수준이 적절한 수준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 다만 현재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원구성이 이제 하반기로 바뀌어서 재구성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문제로 대두된 거는 상당 부분 정치적인 그런 고려들이나 아니면 정치적 상황들이 반영됐다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이게 지금 나올 이야기냐 이제 이런 의미일 텐데 아까 신인규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 7년 전에도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2015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대표였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 바로 배신의 정치죠. 배신의 정치. 그러면서 이런 배신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심판해달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부권까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와 어떤 점이 유사하고 어떤 점은 또 약간 다른지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까지 험한 네. 말을 쓰면서까지 비판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을 사실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가 동의해주면서 네. 사실 행정부의 권력을 좀 침범하는 듯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도 이 상권 분립 위반 논란이 그대로 재현이 됐던 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법률은 법 단계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법률, 명령 이런 식으로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위 법령들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이제 법률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상권 분립을 쉽게 정의를 하면은 입법부에서는 법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행정부에서는 그 제정된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부에서 법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법안은 입법권을 가진 제정을 하는 입법부가 법의 해석까지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네. 얘기를 설명드린 것이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여당이 소수였거든요. 그러면서 야당에서 사실 문제 제기를 크게 안 했지만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시행령으로 계속 국정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리가 좀 궁색한 것이고 네. 사실 지금 문제가 된 핵심은 인사정보관리단이라든지 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하위 시행령들을 지금 제정을 하면서 사실 민주당이 반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행령 남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네. 정부를 좀 더 통제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이제 집권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서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또 입장이 달랐고 지금은 또 서로 공수교대가 돼서 입장이 다른 점. 2015년 당시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결국 원내대표까지 내려왔는데 당시 법안과 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조홍천 의원의 주장은 7년 전에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에는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권성동 의원도 찬성했다. 네, 진짜일까요? 2015년 6월 2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 거부권 뜻도 존중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지적은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또 틀리고 그때는 맞고 이런 이야기일 텐데 그 조홍천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과연
그동안 국회에서는 정부 상대로 입법권 무력화를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시도를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여야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말하기에는 네. 2015년에 있었던 일은 그 당시에 여당에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지금 이제 지금의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네. 뭐 원구성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것들이 무력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정치적 배경 때문에 현재의 정치적 현안으로 보이는 것이지 네.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나 이런 문제 지적들은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그렇게 자막이 나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보도나 이런 걸 보면 현재 국회법에 의해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가 문제점을 검토할 수만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문제점을 검토할 수만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국회법 98조의 2를 보면요.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경우에는 해당 소관상임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를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를 하면 이거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네. 상정해서 결의가 되면 의장이 그거를 해당 부서에 송부해요. 그럼 송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받아보고 이걸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하기 곤란합니다라는 답변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아니라 부령, 그러니까 이제 장관령이나 더 하위 병령인 경우에는 네. 소관상임위원회가 바로 해당 부서에 의견을 보내서 의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의견을 요구해서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걸 받아보는 구조는 현재도 존재를 하고요. 네. 다만 이것이 상위법령 검토해보니까 상위법령 위반이니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쳐야겠다라는 의견을 요청하는 식으로 좀 구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 구도에서 아주 크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국회법이 도입된 거는 2020년인데 그 이전에도 같은 규정들은 있었거든요. 네. 비슷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절차가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절차를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하위 법령들이 이렇게 상위 법령에 문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 또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 의견 또는 아니면 거부 의견 같은 것들을 공적으로 받는 절차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더 요청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바꿔달라는 적극적 요구권을 더하냐 마냐의 문제지. 네. 현재 지금 입법부가 어느 정도 하는 문제는 절차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존재한 이유는 역시 입법부가 행정법령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거기에 통제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여야를 불문하고 네. 학계에서도 인정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입법 행정 일방적인 한쪽의 독주를 막겠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민주당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이게 그대로 밀어붙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당 쪽에서도 지도부는 좀 신중한 입장인데 잘못하면 왜 하필 이 시기에 하면서 역풍을 좀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아직은 이제 당론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대선에서도 얼마 전에 대선에서 패배했고 네. 그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계속적인 강대강 구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중요한 그런 정책 이슈와 그런 충돌점으로 선정해서 싸우는 게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적절한 정치적 선택인지는 고민이 될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시킨다든지 또는 이건 사실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인사검증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법무부에 둔다는 것이 예. 두는 것이라든지 특히 이제 정보기능 같은 것들을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 없이 예.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부여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좀 문제 소지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국회가 이거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것들을 저울질하면서 지금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왜 이 개정안이 등장을 했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과도한 좀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인사권 검증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 기능을 가져간다. 그런데 법 개정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시행령으로 자꾸만 밀어붙인다. 이거에 대한 어떤 제재, 브레이크를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야당의 입장인 것도 같은데 정부도 논란이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꾸 시행령 입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그 정치인들의 그런 표현을 봤을 때는 좀 입장이 바뀐 듯한 모양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그런 것들은 일단 좀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게 되면은 상당히 그건 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행정부가 비대화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서 사실은 입법을 꼼꼼히 하는 것이 원래도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입법 기술상의 한계로 인해서 주로 이제 하위 법령에다가 이제 위임을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비대화가 상당히 편법적이거나 꼼수적으로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과 그 통제 필요성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행정부가 잘못하면 통제를 받아야죠. 근데 그거를 입법부가 법률의 제정권만 갖고 있는데 자신들이 해석까지 하겠다면서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헌법에서 헌법 107조 1항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요. 107조 2항에서는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데 정해진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법률 해석권까지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이걸 나서서 통제해 보겠다.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법권으로 한번 그 위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입법을 먼저 꼼꼼히 할 것을 저는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 지금도 인사검증관리단이나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이 정한 대로 사법부를 통해서 명령규칙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불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 재정권을 확대시켜서 법원의 해석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은 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요즘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거의 매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만큼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이 됩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 문제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위헌 소지, 과연 어떤 의미의 위헌인지 좀 궁금하고요.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이 어렵다고 시행령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방금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것과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것이 같은 논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헌법에서 정한 다툴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거든요. 그럼 이 절차대로 따라서 헌법을 지키면서 입법권도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입법권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헌법 아래서 부여받은 권한들을 본인들도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범의 통제 방식도 지켜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사실 저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전에 7년 전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법률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설명을 못했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뭐 배신의 정치다 이제 이런 용어를 험하게 사용을 했었던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헌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설명한 대로 헌법이 정한 대로 명령 규칙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거나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은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고 거기서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를 국회가 나서가지고 본인들이 제정도 하고 법률 해석까지 하겠다? 그럼 이제 국회가 그냥 행정도 하시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삼권 분립 체계가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입법부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반대 의사를 밝혔으니까 강행을 민주당이 한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과연 거부권 행사가 최선일지,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일이 아예 없었던 일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래도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또 적절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뭐 저고권 행사하는 방식이 제2요구요. 예. 절차성으로는 제일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예. 현재로서 민주당이 이걸 강행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제2요구를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와서 국회
그 과반 출석위원회 3분의 2라는 이제 좀 더 강화된 요건으로 만약에 다시 의결을 하면 통과되게 되지만 네. 그렇게 다시 의결하는 경우 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막을 수는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 사이에 극한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어서 네. 그것을 이제 어느 쪽이 더 부담스러울 것인가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복잡한 논의들이, 그러니까 뭐 이론적 논의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대통령은 헌법의 정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헌법에서 얘기하는 국회의 그 명령권에 대한 심사는 사후적 구체적 통제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가 된 이후에 그거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인 것이고 그거를 그 기본적으로 법원이 통제하는 방식이 사후적 구체적 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규범 자체를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거를 추상적 통제, 수장적 사전적 통제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추상적 사전적 통제는 법원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입법권이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 행정 입법권 같은 경우에도 국회 입법권의 근거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기초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헌법적으로는 국회가 사전적 그다음에 추상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국회가 해야 될 권한이다. 왜냐하면 추상적 규범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에게 있고 사후적으로 구체적 적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지는 권한이 법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입법부가 초상적 규범에 대해서 이거를 검토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국회법 98조 2에는 추상적 그런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일정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과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헌법에 의한 절차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 이거 문제를 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반박을 네, 드리자면요. 예, 추상적 규범 통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헌법이 아직 채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사후적, 구체적 통제만을 지금 규정을 헌법에서 하고는 있고,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게도 사실은 이건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의회에 다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위상과 힘을 더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다가 또 민주당은 그럼 자신들이 소수당이 됐을 때에도 이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것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요. 네. 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법률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